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중국 견제를 위해 영내 동맹국과 협력을 강조하는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은 한국, 일본, 호주 등 동맹과 강력한 방어 공약을 가지고 있으며 동맹과 외교적 관여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이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위기를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면서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대한 결정도 곧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3일 로이터 통신이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거나 영내에서 중국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경우 한국, 일본, 호주 등 영내 동맹국이 미국의 개입을 확신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즉답 대신 강력한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들과 강력한 군사 방어 공약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 등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 그리고 파트너들과 다시 관여하고 동맹을 복원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 방문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I think everything that allies and partners have seen from this administration is a very strong re-engagement, reinvigoration, reaffirmation of our core alliances and partnerships, starting in Asia and in Europe. The very first trip that I was able to take as the Secretary of State was to Japan and Korea, along with Lloyd Austin, the Secretary of Defense. 블링컨 장관은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럴 경우 끔찍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중국이 최근 몇 년간 타이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도발적인 군사적 시도와 행동에 관여하며 타이완과 다른 국제사회의 관여를 거부하고 타이완의 고립을 시도하면서 현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이는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 hope that China's leaders think very carefully about this and about not precipitating a crisis that would have, I think, terrible consequences for lots of people and one that's in no one's interest, starting with China. 블링컨 장관은 이어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계속 준수하겠지만 동시에 타이완의 자국 방어 역량 보장을 위해 계속 지원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가능성에 대해선 동맹국들과 논의하고 있으며 결정이 곧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nd I'm sure that countries will be coming to decisions about how they're going to approach this in the near term, because we are getting closer to the games. 이란 핵합의 JCPOA 복원 전망에 대해서는 이란이 현재 필요한 행동을 하는데 진지하지 않는 것 같다며 이란의 행동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그러면서 협정 준수로 돌아가는 길이 막다른 골목으로 드러날 경우 다른 옵션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옵션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B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과 영국 정부가 미국, 영국, 호주의 새 안보동맹 오커스에 대한 북한의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오커스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 동맹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보 협의체라면서 핵 비확산 노력을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일 오커스가 핵전쟁을 일으키고 세계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오커스의 협력 체계는 어느 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오커스의 목표는 우리의 전략적 이익을 증진하고 국제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유지하며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 산하 조선아시아협회는 지난달 30일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오커스를 이용해 세계의 핵전쟁에 검은 구름을 몰아오고 있는 데 대해 경계심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또 북한이 미국과 영국의 호주 핵추진 잠수함 건조 방법 전술을 비난하며 핵전쟁 가능성을 주장한 데 대해서도 일축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해 우리는 핵무장한 잠수함 기술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며 원자로로 동력을 얻는 재래식 무장 잠수함을 일컫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한 것입니다. 앞서 미국과 영국, 호주는 지난 9월 3자 안보 체제인 오커스를 발족하면서 미국과 영국이 호주와의 동맹 강화를 위해
군사기밀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 방법을 전수하기로 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원자로 생성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잠수함으로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과는 다른 개념인데 북한이 이를 비난하며 핵전쟁 가능성을 주장한 데 대해 선을 그은 것입니다. 국무부는 또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달 26일 열린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이사회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오커스 문제를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국제원자력기구 특별위원회에서 다룰 것과 합의에 이를 때까지 협력을 중단할 것을 주장한 데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커스 회원국 모두는 국제원자력기구와 협의를 통해 국제 비확산과 엄격한 검증 기준에 대한 오랜 리더십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핵 비확산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은 미국인의 안전과 번영, 동맹과 파트너 국가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런 협력 관계는 여러 세대에 걸쳐 공동이익을 수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 같은 강화된 안보 파트너십은 변화하는 영내 전략적 환경을 고려할 때 특히 중요하다면서 21세기 도전에 맞서기 위해 동맹 관계를 활성화하고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영국 정부도 오커스는 영내 평화와 안정 유지에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 핵전쟁 가능성을 우려한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영국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BOE에 오커스는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 간 협력을 심화하고 영국 국민을 보호하며 평화롭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미국과 유럽연합 EU는 중국에 대해 상호 보완적인 접근법을 갖고 있으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보장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3일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브루킹스 연구소가 주최한 화상대담에 스테파노 사니노 유럽연합 대외관계청 사무총장과 함께 참석해 중국에 대한 우리의 접근법과 유럽연합의 접근법은 상호 보완적이며 점점 더 수렴되고 일치한다면서 미국과 유럽연합은 중국 공산당의 행동들에 대한 여러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이 모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한 일에 관심을 갖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보장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최근 발족된 미국과 영국, 호주 3국의 안보협의체 오커스는 태평양의 일부인 호주가 더 강력한 안보 태세를 갖추도록 돕기 위한 특별한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재무부에서 북한 등 각국에 대한 금융 제재를 총괄할 브라이언 넬슨 테러 금융범죄 담당 차관 지명자가 상원의 인준을 받았습니다. 미국 상원은 2일 본회의에서 넬슨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찬성 50표, 반대 49표로 가결했습니다. 이번 인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월 말 지명자를 발표한 지 7개월 만에 이뤄졌습니다. 넬슨 차관이 이끄는 재무부 테러 금융범죄 담당 부서는 테러와 돈 세탁을 막기 위해 각국에 대한 금융 제재를 총괄하며 넬슨 차관은 지난 6월 상원 외교위 인준 청문회에서 미국의 외교 정책에서 제재는 매우 강력한 도구이며 가능한 효과적이고 선별적이게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 넬슨 차관은 제재 대상과 금융 거래를 하는 제3국의 개인이나 기관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데 매우 강력한 도구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유엔이 2022년 국제 인도주의 지원 계획에서 북한을 제외한 데 대해 접근성과 검증 가능한 새로운 정보가 부족해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도 대북 지원 계획을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옌스 라이르케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대변인은 3일 관련 내용에 대한 VOA의 질문에 이같이 전하고 여전히 유엔은 북한 내 관여와 활동을 이어갈 것이며 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북한으로 유엔 직원들의 복귀를 지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홈페이지에 올린 2022년도 세계 인도주의 지원 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지원 대상국에서 제외한 사실을 공개했으며 지난해 1월부터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하고 지역 간 이동을 제한하면서 유엔 기구 직원들이
현장 실사와 사업 관리 감독을 하기 어려워진 데 따른 조치로 밝히면서 북한의 식량 상황에 대해서는 심각한 불안정으로 평가했습니다. 미국 본토에 기지를 둔 화생방 부대가 주한미군의 대량 살상무기 대응 작전 지원을 위해 한국에 순환 배치됐다고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조지아주 포트 스튜어트 기지의 제92 화학중대가 최근 한국에 순환 배치돼 지난 6월 한국에 이미 배치된 미국 육군 제1기갑사단 예하 3기갑 전투여단의 훈련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92 화학중대는 지난 9월 진행된 미한 연합훈련에도 참가해 가상 화학무기 공격 시 미국 육군 기갑부대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어 역량을 제공하는 훈련을 지원했으며 한국 육군 화생방 대응팀과 공동으로 주한미군 부진의 오염 제거 등 개선 활동에도 협력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제92 화학중대의 마크 에반스 중대장은 이번 한국 순환 배치와 관련해 우리의 임무는 한반도 전역에 대량 살상무기 대응 작전을 지원하고 기갑여단이 통합 지상작전을 수행하는 동안 화학과 생물학, 방사능, 핵무기 방어와 정찰 역량을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한반도 안보 수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